이번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번 강의에 이어서 이제 주택가 커뮤니티에 대해서 커뮤니티 이론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다 연관돼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이제 마을이란 말이 굉장히 친숙한데 저는 이번 파트는 그래도 마을 공동체, 마을 만들기, 커뮤니티의 연장선입니다. 이게 다 같은 내용이긴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마을 공동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뭐 공동체 하니까 좀 공동체인가 보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이게 전에 저희 옛날에 있던 뭐 두레나 이런 거랑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을 만들기라 하면 큰 의미를 둬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실제로 그런 거거든요. 주민 스스로가 난 이 지역, 이 마을의 주인이 돼서 마을 공동체적으로 뭘 하는 모든 활동들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내 집 앞에 눈을 쓸고 쓰레기를 치우고 좀 더 나가서 옆집에 쓰레기 있으면 치워주는 거 이거 자체도 다 마을 만들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렵게 보시진 말고 실제로 이제 주변 환경에 좀 관심들도 가지시고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가 저건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그래서 나 혼자 스스로가 안 되면 옆에 있는 동료의 좀 조언을 듣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저는 마을 만들기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마을 공동체 만들기의 목표를 딱 정한다고 하면 실제로 정한다고 하면 마을 공동체 형성이 주가 되겠죠. 왜냐면 공통의 관심사로 우리는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어. 실제로 이 주택이나 아니면 주거환경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 동네 요 마을 골목길의 요 동네는 우리 환경을 이렇게 한번 개선을 해봅시다 라고 해서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연속성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도 또 크긴 한데 실제로 단발성이 아닌 거죠. 오늘은 우리 요 마을의 요 블럭에 여기 도로가 좀 지저분해 여기 치울게가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저희 예를 드는 겁니다. 저희 예를 들어 요 블럭이 좀 포장이 많이 깨졌으니까 여기만 포장을 해 하면 요 블럭은 포장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는 격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길이란 연속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사업의 연속성도 마찬가지거든요.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차후에 요번 연도의 사업 이번 연도의 사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차후엔 요구하고 차후 이렇게 단계적으로 스스로 계속 쳇바퀴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충분한 공감들을 좀 갖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는 좀 좀 생각들을 개별적인 생각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마을 공동체라면 좀 큰 광의의 범위이긴 하지만 실제로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에 진행되었던 사업을 다 버리시라는 게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던 단체들도 있을 거고 당연히 그 조직들도 있을 텐데 그 조직에서 했던 것들을 공통적으로 모으면 되는 거거든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생각. 기존에 가졌던 생각하고 틀, 활동 방식들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걸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과론적으로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기존의 생각이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이 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더 빠르거나 아니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각오가 필요는 좀 하신 것 같고요. 물론 나만의 경험이나 판단 가치가 있겠지만 똑같은 설명이긴 합니다. 우리라는 공동체적으로 나 아니고 여러 사람의 생각들이 저 경험하고 저 판단하고 저 가치가 더 우세하다고 생각이 들 때는 그걸로 바꿀 수 있는 나의 생각을 우리라는 것 속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좀 전제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기존에 있던 조직이나 운영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처음에 그 시스템이나 전에 했던 그 조직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지만
물론 뭐 지원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그거를 좀 탈피를 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생력이 있는 그런 조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지역 자원을 좀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상인회도 좋고 아니면 뭐 무슨 센터 무슨 뭐 사회보장협의체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데서 인력 지원 뭐 이런 것들도 다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냥 기다려 마냥 지원만 이렇게 기다리고 누가 밥 숟갈을 더 반찬을 뭐 밥을 차려주겠지라는 생각보다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 움직이면서 물론 뭐 느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자원을 모으는데 시간도 걸리실 뿐더러 저는 그 후자가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원만 받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실제로 좀 멀리 보고 가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저희 이 마을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개발을 해. 개발을 해. 지금 여기 재생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갈등이 좀 있을 거예요. 실제로 나는 여기는 도저히 못 살겠어. 이사를 가고 싶고 여기는 살만한 데가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아니야. 여기는 그래도 내가 태어나고 아니면 내가 여기에 정착하고 삶은 의미가 있어.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은 좀 하실 부분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그래서 이게 과연 여기를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되고 실제로 마을 하면 좀 정감이 있는 게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과연 이 좁은 골목길이 있지 않습니까? 좁은 골목길인데 여기 주인은 누굴까? 여기 주인은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생각해보니까 여긴 다 우리 거네. 우리 거면 당연히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공유 공간, 소통하는 우리 골목길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의 방식들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조직이나 단체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관주도로 하다 보면 실제로 동원되는 게 많이들 계신 건 아시잖아요. 아무리 뭐 자원봉사라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런 걸 좀 탈피를 해서 실제로 뭐 개발하면 그 광범위한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그다음에 뭐 그 띠 들르고 동네 청소하고 바자회 열고 노래 한마당 열고 동네 빈 벽에 벽화 그리고 이런 걸로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제 필요한 건 뭔지 공통의 관심사 대상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낸 다음에 그거를 거꾸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중요는 하지만 실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의 프로그램을 완성을 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되는 얘기죠. 그리고 뭐 또 마찬가지긴 해요. 실제로 분명히 선생님들 생각에는 다 버리고 잊어버리진 않았지만 어느 한 구석에서 존재하고 계속 꿈틀거리고 있는 그 이전에 내가 살던 마을에 대한 향수라고 지금의 삶을 이게 접목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저는 공동체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2021년 우리 마을은 어떤가 다시 한번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실제 마을 공동체성을 이제 마을 만들기에서 좀 하는 게 이제 분명히 갈등은 내포하고 있어요. 왜냐면 생각들이 다르시니까. 다양한 생각들이 있죠. 내 생각 다르고 저분 생각 다르니까. 근데 이런 마을 공동체가 있음으로써 이런 공동의 생각들, 개별화된 생각들을 공통적으로 다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다양함을 얘기하면서 서로 존중해야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저분들 생각이 다르고 넌 나랑 다르고 넌 너랑 안 해. 이러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스스로가 내가 생각했던 걸 변화할 수 있는 내 생각보다 저분 생각이 맞으면 저분 생각에 대해서 존중하고 저거에 대해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포용하는 그런 각오를 갖고 시작을 하시고 그런 걸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현재적으로 여기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 21세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거의 뭐 무한경쟁 시스템입니다. 거의 뭐 경쟁에서 탈락하면 거의 낙오자가 되는 시대니까. 그리고 조금 오래된 마을일수록 실제로 홀로 계신 어르신분들도 많고, 물론 뭐 젊으신 분들도 홀로 계신 분들, 고독사 문제라든지 제 낮은 출산율, 그리고 자살은 당연히 높아질 거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나 혼자 내 개인만의 능력으로 내 개인의 생각으로 해결할 수 있나를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넓게 이제 좀 범주를 넓히면 마을에 대한 주거환경, 전체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 그다음에 여기는 또 시장이라는 상권이 있기 때문에 이 상권의 활성화를 어떻게, 나 혼자 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번화한 거리를 좀 만들고 싶은데, 아니면 1980년대 1990년대 초반 이때 활성화됐을 때 생각을 하시면 왜 그땐 그런데 이럴까라는 거 고민을 좀 스스로 좀 하셔야 돼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여가 좀 많으시긴 해야 돼요. 주민들 참여가 해야 되고, 자치 이것들을 다 전에는 뭐 좀 어렵긴 했지만 실제 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관주도로 일어나는, 제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새마을 운동식으로 해서 탑다운 방식으로는 해결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제 주민 스스로가 주민주도로서 주인의식, 그 다음에 다양한 이해들, 사회적 이해들, 요구가 나오면 그에 대해서 모아서 갈등 해소를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준비가 안 되면 좀 단점들이 나오긴 하는데, 갈등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만 해도 그렇습니다. 층간소음만 해도 서로 간에 해결이 안 되거든요, 요즘. 그래서 뭐 분쟁이 일어나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될 수도 있는 문제인 거죠. 이런 걸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마을 공동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해요, 실상. 그리고 기존의 행정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은 많이 낮았습니다. 실제로 많이 낮고, 지금 공무를 보시는 공무원 선생님들도 당연히 다양화되어 있고 많이 포용적으로 하고 공유를 많이 해주셔요. 실제로 어쨌든 옛날에는 뭐 관이 안 돼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었지만, 지금 가서 이제 문의를 하면 이거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도 해주시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변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을 만들기서 뭐 90년대 전에는 이렇게 갔고, 실제로 국가에서 사회로 지역으로 내려가고 마을의 문제를 냈다는 거고, 도입 시기가 있고 확산 시기가 있던 이거 내용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공동체나 이 커뮤니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사업을 진행할 때 좀 어쨌든 시작 부분부터 이제 좀 생각이 좀 있거든요. 왜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여기는 재건축을 안 하고, 왜 재개발을 안 하고, 왜 재생 사업을 하지?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한번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집행 과정의 시스템 자체가, 이 조직 시스템 자체가 잘 공유가 되고 있나? 지금 선생님들은 여기 주민대학에 오셔서 좀 많이 접하시긴 하지만 바깥에 계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여기 선생님들이 토대로 돼서, 왜냐면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배우신 많은 공유와 가치들을 나눠주셔야 돼요. 이건 내용. 이런 사업은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나만 했던 나의 중심적인 사고가 우리라는 걸로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가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좀 소규모의 재정비를 해서 건축이 좀 하고, 이 부분은 재생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득의 과정도 필요하실 것 같고, 이런 부분은 공유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을 공동체, 마을 만들기 핵심 키워드는 저는 이걸 생각해요. 개인이 아니고
우리라는 공공의지를 그 주체화를 시키는 거죠. 공공의지를 해서 우리가 주인이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마을의 주인이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돼. 그런 마음가짐으로써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 저도 이제 제가 뭐 건방지지만 여기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이런 과정들을 좀 하시면 좀 더 편하게 그 마을 주민 협의체나 이런 걸 해주지 않을까 해서 제가 써놓은 겁니다. 시대의식을 반영하고 주민주체 참여하고 소통하고 협력을 하는 방법을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행정 주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행정에서 주민 여러분 이런 사업에 있으니까 참여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래? 야 이런 사업은 이게 괜찮을 것 같아 해서 거꾸로 행정에다 요청을 하시는 거죠. 우리 마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협의를 하셔요, 행정에다. 그러면 그쪽 뭐 지금의 행정에서는 그거는 뭐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쳐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특히 여기는 도시재생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에서 고민을 하면 한 번 더 방법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주민이 좀 주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마을 공동체 만들기에 좀 뭐 거창하게 3대 과제라고 했는데 그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관심 있고 애정도를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좀 주민이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을 이렇게 픽할 수 있는, 뽑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사업들이 많고, 그 중에서 정말 공공을 우선시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좀 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당연히 민주적인 절차에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을 구성해야 되는데 이 조직에 대한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합의점을 찾아야 되고 누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걸 갖추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분명히 조직이 구성되고 마을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리더가 계실 거예요. 당연히 리더로서 이제 주민자세는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하셔야 됩니다. 많이 들어주셔야 되고 많이 듣고 많이 말해주셔야 되고 많이 협력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정말 포용성이 있어요. 그리고 리더나 리더격인 되신 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나는 이 회사의 사장님이 아닌 거예요. 저는 이 대표자가 아니라 이 조직의 이 조직원들, 이 마을의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를 하셔야 되는 거죠. 사장님 역할을 할 거면 개인 사업체로 운영하는 게 훨씬 빠르시겠죠. 그리고 갈등 같은 경우는 갈등이 저도 여기 문구로 갈등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라고 쓰긴 했지만 갈등이 해결되지는 쉽지 않아요. 해결되기 쉽지는 않은데 방법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갈등을 좀 희석시키거나 아니면 100% 다 갈등을 해서 못하면 이거는 이 방법으로 일단 여기까지는 해놓고 스테이를 시켜놓고 다른 방법론적으로 찾는 이런 방법을 좀 생각해야 되고,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거라고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 못 드렸던 이 거버넌스라고 하면 뭐 말 그대로 크긴 하지만 주민이랑 행정이랑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민간 자원들의 이 거버넌스를 큰 구성 틀을 만들자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것들이 뭐 눈에 이렇게 딱 떠서 너는 지역 주민이고 너는 시민 전문가고 너는 행정만 해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과정들이 루틴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보시면 지역 시민,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마을의 주체가 되셔야 되고요. 이 마을의 문제가 현황이 뭔지 문제점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이 마을의 또 하나의 주체입니다. 여기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매개체 역할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은 당연히 필수고요. 근데 옛날에는 이걸 거꾸로 지역 주민한테 내려줬다면 지금은 요청을 거꾸로 현황과 문제점 파악을 해서 행정부에다 올리고 그쪽에서는 지원하는 거죠. 분명히 주민하고 행정만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시민단체나 전문가들 그룹이 좀 필요는 하죠. 여기 예를 들어 집수리 부분, 전 강의 때 말씀 집수리 부분만 해도 지역 공공 건축가들이 계세요. 분명히 계세요. 이분들도 흔쾌히 이 집수리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보겠다고 해서 다 지원을 해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사전에 협의를 하시고 자원을 좀 발굴하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치며 말씀드릴 거긴 한데요. 제가 뭐 전문적이긴 아니지만 단지 이제 그 경험 있고 이런 거에서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다라고 여기 쭉 써놓은 거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자원은 없는 게 아닙니다. 자원은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의 그 정도가 다른 거죠. 관심이 좀 깊으면 자원도 눈에 다 띄게 돼 있고요. 목표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아쉬운 얘기긴 하지만 아쉬운 얘기는 아니겠죠. 자료나 아니면 앞으로도 수많은 강의를 들으실 거고 자료나 있지만 그거에만 전적으로 의지하시면 안 돼요.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저도 물론 이 화면 앞에서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뿐이지 이 마을의 지역성이 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여러분들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나머지들은 제 건방진 표현을 쓴 겁니다. 빨리 가시려면 혼자 가서 후딱 가면 좋겠지만 천천히 멀리 가려면 함께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혼자 가면. 그리고 요거는 돈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업은 마을 사업이 아니다. 저는 이 말 되게 좋아하는데 돈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업은 그건 사업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마을 공동체 재생 사업에 있어서는 일단은 시작을 하시게 되면 어쨌든 자원을 모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로 천천히 함께 가고 서로의 꿈과 활동을 존중하고 서로에게 칭찬하고 북돋아주면서 토닥토닥거리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뭐 저희 거칠고 경험 없는 서툰 강의를 좀 마치시고요. 앞으로 여기 도시재생대학 무사히 수료하시고 나머지 강의들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